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23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어떤 섹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이게 최고겠다 싶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약간 시장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백하자면, 네, 그리고 또 후회하자면,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시장 되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올해 시장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지금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고, 예, 힘 없는 시장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정도. 즉 보통 보면은 저희 이격도라고 많이 표시하잖아요. 중요한 이격도가 이런 데가 낙폭이 컸다 보면은 들어옵니다. 컸다 보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시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저항대를 안착해서 탁 돌려놓고 거기서 탁 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흐름 보게 되면 고점은 계속 낮고 저점은 또 낮아지긴 하는데 이럴 때 달 때마다 반등은 하는데 뭔가 좀 비실비실 되는, 그래서 거의 이런 중심선을 안쪽에 두고 거의 수렴이 되는 과정 쪽에서 어제 드디어 거래도 딱 늘어난 채 탁 하고 아래로 터졌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기술적 분석을 대충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좋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서 시장은 한쪽으로 살짝 밀어놓으니까 다 한쪽으로 갔는가?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로 오늘 돌려버리는 모습들이 나와서 혼선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보통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거래량을 많이 봅니다. 근데 거래량도 어제도 늘었고 오늘도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래서 늘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크게 보면은 이거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예, 이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어떤 색깔로 바꿔요? 이 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항과 삼각 수력이 맞춘 자리에서 저항대가 있겠죠. 저항대까지는 또 바짝 들어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항대로 들어와서 야 이제 다시 돌아가 라고 하는 흐름을 못 갔습니다. 정확하게는요. 그 흐름까지는 못 갔고 그 비스무리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항은 이탈했지만 아예 한 번에 안 죽어 라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부터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반등하는 조건들 그리고 한국 시장이 고민했던 상황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그러면 매크로 지표가 개선됐는가를 봐야 되겠죠. 매크로 지표가 즉 달러 강세로 가던 거 좀 꺾이고 거기다가 또 금리 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안정받고 하는 게 지금 확인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두 번째,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건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가고 그냥 저희는 삐질삐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만약에 조정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가다가 미국이 약간 힘들어서 약간 좀 주춤해진다. 그럼 한국은 조정이 나올까 아니면 버텼다가 다시 올라갈까? 만약에 되는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약하게 조정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은 아래에서 출발해서 위로 쭉 올리는 게 일반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왜? 못 갔으니까. 그런데 한국 시장의 체력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 이것도 의문이죠. 네, 이런 상황들 쪽에서 세 번째 여러 가지 얘기들 세금 관련된 금투세 얘기부터 금투세 관련된 것과 이제는 이제 상법 개정과 이제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거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안 하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 관련된 쪽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상법 개정을 왜 또 여당 쪽에서는 안 한다고 할까요? 네,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완벽하게 돼야 한국 시장에 그래도 구조적인 리스크, 주주 가치를 제대로 잘 안 챙기는 이 리스크, 이거를 좀 많이 없앨 수가 있겠죠. 이게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내일은 또 이제 이번 주까지 복잡한 상황들이 들어오는 게 이제 또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실적 발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늘 같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어떤 섹터들의 변화 이런 것도 좀 다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그 지금까지 소외됐던 쪽들을 뭘 움직이느냐? 그러면 강했던 이제 바이오는 고점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요. 어차피 지금 바이오 그리고 방산 이런 것들은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어차피 저거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약할 때 강했던 종목들은 여기서 선방한 거 여기서 자금 빼다가 잠깐 지수가 움직이네 그러면 반도체 사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2차전지 사야 될 것 같고 이쪽은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섹터입니다. 이쪽은 지수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삼바가 있긴 하지만 예, 이거는 또 코스닥은 또 중요한 종목들이 또 들어와 있지만 알테오 여전히 시총이 1위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시장에 좀 소외됐다가 지수를 움직이는 딱 이쪽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또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삼성전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 이거 다 뭐 어쨌다고 쳐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 외국인이 그러면 과연 강하게 사는 시그널이 나오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너희들이 2천억대 매수했고 선물도 5천 개 매수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1% 이상 팍 돌아가는 조건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됐어. 한 뭐 30일 동안 팔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돌아가. 이게 확신이 일단 없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하나의 주축 삼성전자. 네, 오늘은 그래도 좀 힘을 냈습니다. 또 이제 6만 원대까지 넘보려고 막 하는 모습들까지 들어와서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까? 장중에 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연결고리를 끊는구나. 지납니다. 이제 31일째 연속으로 매도수가 나오나요? 네,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주가는 반등을 했어도 제대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고 보기 힘든 모습들. 그러면 이게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이 바뀌려고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체크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변곡점 때 딱 들어와서 그러면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루 샀다가 하루 팔았다가 또 팔았다가 이러면 시장에 연속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대 들어온 마당에 요 중요한 저항대 지금 아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620, 30 요 정도쯤 될 겁니다. 요 촘촘히 묻어있는 저항대를 그러니까 오늘 강했기 때문에 반전의 모멘텀 마련됐다 그럼 내일이라도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매수하고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도 좀 힘내주고 예 그리고 어차피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고 게다가 또 다음 저항대를 한 번씩 탁 치어가는 연속성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그 다음에 이런 변화와 함께 다음 이제 그래 여기 양봉 나왔고 그 다음에 하도 고생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때부터였죠.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7월달 약 한 3개월 동안에 거의 7, 8, 9, 10 거의 4개월인가요? 네, 한 3개월 넘게 동안 예, 지금 고질적으로 움직였던 또 외국인들과 매도세와 함께 고질적으로 약했던 부분들이 연결고리를 딱 끊어내는 어떤 첫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근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일 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이거 영향을 받는 2차전지 그럼 또 LG에너지 솔루션이겠죠. 네, 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물론 엔비디아도 주가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엔비디아 좀 고점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턴을 강하게 해도 되고 조정받아도 되고 좀 다 해석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네, 뭐 이러니까 맨날 잘 틀리죠. 예, 죄송합니다. 기술적 분석과 함께 시장 분위기 보는데 하루 만에 또 긴가민가 해버리는 예, 분석 아주 잘하는 김 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쪽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럼 반도체 쪽이겠죠? 그럼 두 가지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뭔가를 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약간 좀 의존적인 모습들로 변하겠죠? 그러면 내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갖춰서 쭉 올라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바라봤을 때 그럼 반대로 볼게요. 또 들어오는데 못 가요. 역시나 저항이 크고 시도는 또 해봤지만 열심히 힘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또 외국인들 매도세 나오기 시작하면서 선물 매도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또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또 시장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딴 거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좀 고점에서 조정받았던 바이오죠. 이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매수를 딱 붙을 것 같고 다시 이번 공식과 비슷하게 그러면 방산 쪽도 좀 쳐졌던 것도 다시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아마 바이오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은 또 약간 또 처지고 뭐 이런 과정이 나오겠죠. 시장이 못 돌리면 시장이 돌려가면서 또 약간 좀 힘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이쪽에서 더 다시 매수가 붙을 거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일단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 드리면 복잡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 이번 주 주봉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주봉도 한번 볼까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 보시죠. 지금 거의 붙었습니다. 이격도가 거의 붙어서 이제 참 이쪽으로 갈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것도 볼까요?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중요한 여기 플랫한 점 2600선 전후 중심으로 고점도 낮아졌고 저점도 낮았습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이게 지금 앞으로 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요게 어떤 식으로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텐데
최근 나온 심리적으로 거로 봤을 때는 아예 이제 올해 장 없겠다라고 생각했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 주에 주봉이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이런 상태로 있다가 주봉에서 변화가 위쪽으로 가도 이렇게 탁 전환돼서 양봉으로 나온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저항대 다 돌파 성공하는 거고, 밑으로 가다가 문 밑에서 음봉으로 약간 툭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 또 고민스러운 거죠. 그럼 지난번처럼 다음 지지권 또 찾고 그러면 이렇게 주봉에서 무너진다 그러면은 다음 지지권 주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2530선 여기까지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는요. 그래야 다음 지지권 찾고 또 움직일 테니까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복잡, 단한, 어지럽, 예, 혼돈, 카오스, 예, 토 나올 것 같고, 예, 이런 시장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판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과 그리고 또 연속성이 있는 모습들 있지, 그리고 또 섹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보시면서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어제 보니까 2560선 그 직전 저점대 부분까지는 안 깨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보여요. 그래서 이걸 또 뭔가 싶었더니 오늘 바로 또 돌려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는 이제 분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약간 제가 잘 보는 분봉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아마 지금 거의 60분봉으로 봐도 됩니다. 60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나왔죠. 즉 여기서 어제 깨졌던 저점을 오늘 안 깹니다. 안 깨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저항대 넘어갔고 또 둘기 저항대를 넘어가는 듯하다가 좀 바로 꺼지고, 이때가 금투세 안에 폐지 나와서 우와 환호하다가 아니 잠깐만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 최고위원 예 얄밉네요. 네, 죄송하지만 그 분이 저희 예 이쪽에 국회의원이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친분도 없고 예, 그냥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거기서 딱 꺾였는데, 그러면 요런 파고로 끝날 것이냐, 그러면 요런 파동이죠. 갖다가 요런 파동에서 끝날 것이냐, 요런 과정들 쪽에서 보는데, 그거에 비해선 거래나 또 여러 가지 시장의 확산도는 또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보고 목요일 금요일 흐름들 보고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그 실적 발표에 대한 동향들 잘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보시는데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변동 분석까지 터져서요. 그래서 연속성 있는지 보시고 차라리 그러면 예전 섹터로 돌아가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관점들도 같이 챙기시면서 네, 일단은 시장 잘 보시고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계좌가 또 깨지고 또 처지다 보니까 참 속상하시고 그것도 힘드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줄였다가 오늘 다시 들렸다가 뭐 정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이 흐름들 잘 추적해서 그래도 주된 흐름들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같이 최선을 다하고 저희 가치 투자에서도 변화 있을 때마다 이런 내용들 같이 또 챙겨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대한민국 증시 그래도 화이팅. 올해 거의 2% 코스피 빠져 있고 코스닥은 한 14%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전쟁 난 나라보다 못하는 이런 지수를 갖고 있는 흐름 쪽에서 속상합니다. 그래도 쏠림은 없다라고 믿고 예, 그리고 또 이거 믿은 지 벌써 한 3개월 되다 보니까 지금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고 거기서 그래도 끝까지 추적해서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같이 좀 힘내시고요. 또 저희는 보이는 섹터 있으면 바로바로 또 돌아와서 같이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